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염색약은 디비나퓨어라는 에바에서 나오는 스페인 제품 염색약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산화제랑 연모제가 있는데 연모제가 조금 케이스도 그렇고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염색약과 좀 다르게 약간 지금 코팅이 좀 안 돼 있는 여기 보면은 잉크나 뭐 이런 재질 부분도 약간 재활용할 수 있는 연모제로 되어 있고 이 케이스 종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잉크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지 않고 재활용 용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10년 정도 땅에 묻으면 썩을 수 있는 그런 염색약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바라는 제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바 같은 경우는 19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시작한 회사인데요. 100년 정도 된 회사고 이 회사에서는 390가지 정도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 전문가들이랑 같이 지금 스터디 개념으로 해서 가장 이제 미용인들이 사용하기 좀 적합하고 그리고 좀 활용도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살롱에서 이 제품들을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설페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암모니아 그리고 뭐 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면이나 아니면 거기서 어필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되게 하나의 이 디비나퓨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디비나퓨어에서는 어떤 뭐 재료 선정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일반 뭐 산에 있는 나무를 뭐 베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정해놓은 공간 안에서 나무를 심고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또 사용하려면 또 두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하는 식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그 고객 모발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디자인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있는 회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샵에서도 살롱에서도 이 염색을 사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일단 매출 부분에서 좀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 아닌가. 일반 우리가 똑같은 뭐 가격대가 다 다른 연구제지만 대부분 보면은 매장에서는 약은 쌀수록 좋고 우리가 받는 비용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컨셉으로 가지만 어떤 장인정신이나 디자이너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그 선진국대에 있는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맞는 재료도 어느 정도 미용인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 우리 그 에바라는 회사는 한 100년 정도 된 회사고요. 19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창설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90가지 정도 제품을 가지고 있고 50개국의 나라에서 에바 프로페셔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바 연모제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게 스토리가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라든가 이런 염색약들 보시면 좀 달라요. 일반 염색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다른 거냐면은 잉크 사용을 좀 최소한으로 한 것 같고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좀 환경을 해치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런 스토리 있는 게 되게 좀 고객들한테 어필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저는 이 회사가 암모니아가 없고 환경만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고객님들의 도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잉크 없고 이런 알루미늄, 뭐 이런 종이 이런 재질 같은 경우는 땅에 묻으면 10년 안에 다 썩어요. 그리고 그 에바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나무를 하나를 또 잘라서 그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또 두 그루를 심고 하는 식으로 환경까지 디자인한다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디비나퓨어라는 에바 제품이 어떤 게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매장에서 매출의 증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디비나퓨어 같은 경우는 일반 염색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pH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알칼리 연모제에 보시면 pH가
한 뭐 9번대, 10번대, 그래서 좀 염색하고 나면은 물기가 생기고 좀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연화될 수가 있고 모발에 늘어날 수도 있다, 데미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디비나 퓨어 같은 경우 pH가 한 7번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pH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비나 퓨어 염색을 하고 나면은 모발이 조금 더 좀 단단해지고 또 뿌리에 힘도 생기고 윤기도 나고 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pH를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몇 번부터 몇 번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스프레이라든가 린스, 샴푸 뭐 이런 애들이 pH가 몇인지, 또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폼제라든가 일반 염색약, 뭐 리무버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화학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화학품이 pH가 몇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pH가 2.0, 2.7은 가수분해 된다는 건 뭐냐면 모발이 이제 바스러지는 거죠. 정화가 되다 못해서. 그렇게 됐을 때가 2.0, 2.7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자, 4.0, 5.0은 수염되고 정화된다. 정화시킨다는 거는 연화랑 반대로 좀 모발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우리가 산성폼이라든가 뭐 pH 컨트롤이라든가 린스가 보통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등전점이라는 6.0, 7.0대가 가장 이상적인 pH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비나 퓨어가 지금 6.0, 7.0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 9.0, 10.0 같은 경우는 팽현되고 연화시킨다. 모발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열펌하고 매직하고 디젤 세팅펌 할 때는 보통 이 정도 pH를 가지고 있는 걸로 연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pH 컨트롤도 사용하고 중간 세척도 하는 이유가 pH를 너무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용이 된다. 결국에는 모발이 다 아예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냥 끊어지고. 자, 그런 작업을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막아주기 위해서 pH를 항상 요쯤으로 맞추셔야 돼요. 요쯤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디비나 퓨어 연모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처음에 염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에 대한 그 카운슬링이죠. 모발 진단하는 것과 카운슬링인데, 원장님들께도 선생님들께 제가 염색 가격을 어느 정도 받으시냐고 여쭤보면은 보통 한 35,000원, 5만원, 뿌리 염색 기준으로 해요. 많이 받았을 때 한 7만원, 8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가격이 염색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냥 혼자 집에서 셀프 염색해도 한 3만원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장에서 전문가가 시술을 해줘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고객들이 염색에 대한 어떤 가치적 그런 것들을 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미용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왜 돈을 써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건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발 진단이나 카운슬링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정확한 모발 진단. 그러니까 뭐 선미경으로 비치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디테일함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즌이 되겠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뭐 모발 진단기라든가 뭐 육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을 손상도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식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진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고객님 모발이 지금 이러이러하고 또 어느 레벨에서는 조금 라이트너 돼 있고 좀 뭐 그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집에서 어떤 뭐 스타일링 같은 거 열고데기를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시진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이죠. 촉진은 우리가 손 전체로 느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손으로 보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손으로 하는 작업이고, 손에 대한 감각으로 모발의 그 데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일 파악을 좀 우리 미용 선생님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연화됐다, 경화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진하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거예요. 만졌을 때 아 머리가 약간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모발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진. 자, 문진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이제 좀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집에서 혹시 뭐 고데기를 사용하시나요? 탈색은 언제 하셨나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문진이라고 하는데, 자, 문진을 할 때는 고객들한테 신문하듯이 계속 물어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시진이나 촉진으로 하나 내줘야 두 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또 흰머리 염색 한지가 얼마나 되셨구나. 그리고 집에서 스타일링 제품을 그쪽에 손상도를 보고서는 스타일링 기구를 사용해서 집에 셀프 드라이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객한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언제쯤 탈색하셨죠? 염색하셨죠? 펌은 언제 하셨죠? 펌도 10펌을 하셨죠? 일반 펌을 하셨죠? 염색도 집에서 염색을 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줘야지 고객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하고서는 또 두 개씩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문진인데요. 문진이나 신촉진이 안 되면은 가끔 보면은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집에서 셀프 염색을 계속 하시는 분한테 전에 미용실에서 염색 뭐 언제 하셨네요? 전에 염색했던 거 몇 번째로 하셨나, 브리핏을 하셨나봐요. 그 전에 그거 이쁘게 잘 나왔네요. 근데 집에서 염색을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진이나 촉진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발 진단 카운슬링을 하면서 고객에 대한 미용의 가치를 좀 올려주는 게 가장 우리가 딥이나 퓨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 사용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또 우리는 특히나 두피에다가 바르는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암모니아가 적고 선페이스가 없고 실리콘이 없는,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적은 이런 연모제가 반드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일단 써보시면은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써보기도 하겠지만 자극 부분과 색감, 그리고 색감에 대한 디자인 컬러의 표현, 이런 거는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컬러 명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1번에서 13번까지 보시면 되고요. 채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자, 이 7가지의 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통신적인 채도예요. 그래서 잿빛, 보랏빛, 금빛, 구릿빛, 자줏빛, 적빛, 초록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잿빛은 블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7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장 가면은 번호별로 다 꽂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연모제를 사용을 해도 이걸 외우고 있어야 얘가 5.4다 그러면은 얘가 구릿빛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그리고 오레벨이구나 라는 거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걸 다 못 외우셔가지고 잘 못 읽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하기 앞서서는 이 7가지 채도는 꼭 외워야 된다. 쉽게 외우는 법은 앞에만 외우시면 돼요. 백구, 금구, 자적, 초 이렇게 외우시면은 한 5분이면 외워요. 5분이면 외우시고, 5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외우시고, 반사빛에 대한 부분들이 8.64 이렇게 봤을 때, 앞에 8번은 명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적색입니다. 적빛이 있다. 4번은 구릿빛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걸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6이 2개 붙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더 강하다는 거죠, 적빛이. 이런 것들 차트 읽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아주 조금.
오래 걸리는 공부는 아니고요. 한 하루 투자해서 공부하시면은 선생님들 충분히 하루도 안 걸리게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우리 그 에바 디비나표 강의하는 거 보시면서도 차트 외우는 거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6번이 두 개면 적빛이 강한 거다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끝에 번호는 2차 반사빛, 앞에 거는 1차 반사빛이다. 이거는 명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차 반사빛은 그냥 8번에서 8레벨의 적빛이 강하게 보이는 게 1차 반사빛이에요. 2차 반사빛은 햇볕이나 조명에 비쳤을 때 보이는 구릿빛, 그러니까 오렌지빛이 약간 돈다는 거죠. 8.64랑 8.66이랑 만약에 표현을 보시면은 8.66 같은 경우는 엄청 레드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 8.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6레벨이지만 6.66 있고 6.6 있고 5.6 있잖아요. 이게 6번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렇게 붉은 계열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때는 약간 오렌지빛, 구릿빛이 나죠. 그러다 보시면 되고. 자, 이 1은 뭐예요? 아까 여기 그 1번이 애쉬잖아요, 그죠? 2번이 뭐라고? 애쉬 바이올렛이에요. 여기서는 표현이 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조정색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하게 안 되지만,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 7.40을 사용을 하는데 740의 오렌지빛이 많이 안 나고 명도가 이거 차트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740에다가 00, 1대를 섞으시면 버든에 이렇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탈색모 기준에다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채도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지만, 일반 매장에서 우리 살롱에서도 부정색만 있으면 뿌리 염색으로 다 이게 가능하실 거예요. 가능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10레벨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 유럽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레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 라이트너가 몇 번이냐면 라이트너 00번인데요. 라이트너가 패션 컬러는 7레벨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패션 컬러 외에도 라이트너가 계속 흰머리 커버하는데도 필요할 거고요. 라이트너는 저는 이 에바 제품 사용하면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염색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흰머리 커버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15700인데 이게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레시피로 사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믹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5번, 7번, 00번을 그냥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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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믹스해도 되고, 하나는 1대 1.5로 하시면 돼요. 1대 1.5 하시면 되고, 흰머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하시면 한 5레벨, 6레벨 정도로 흰머리 커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00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명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명도가 올라가는데 흰머리는 100%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1번은 1 플러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냥 붉은기가 있어야지만, 이 플러스가 들어가면 약간 웜톤이 돌아요. 또 붉은기가 있어야지만 조금 흰머리가 완벽하게 커버되는 것도 있고, 요게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약간 좀 뭐 적재를 좀 내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5.6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또 강하게 적재를 주고 싶으면은 채도가 있어요. 0.6의 채도를 따로 믹스하면 돼요. 보통은 30% 정도가 최대고, 한 10% 정도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10%, 20%, 30%. 저는 보통 30% 사용하고 있어요. 바이올렛 내고 싶으면은 2번 때 30% 넣고요. 그리고 좀 윤기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2번 금빛 3번에 골드빛을 10% 정도를 따로 추가로 넣게 되면은 그 골드빛이 조명이나 햇볕에 비쳤을 때 약간 좀 윤기 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윤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3번의 채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